정상인 쪽 다리 한번 들어올려봐. 깨금발. 그렇지. 아무 이상 없지? 반대편 한번 해볼까? 최선을 다해서. 안 되지. 안녕하세요. 이번 케이스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마비 증상이 온 환자 케이스인데요. 환자가 굉장히 어려요. 환자가 17살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꿈이 지금 보디빌더이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지금 사회체육학과를 지망하는 친구인데, 저희 지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제가 체크를 한 케이스고요. MRI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L5 요추 5번, 이 녀석이 S1, 그러니까 천추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척추 신경이 이렇게 잘 내려오다가 L5와 S1 사이에 디스크가 이렇게 터졌죠. 그래서 밀려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려 나왔죠. 예, 그래서 이거 보존적 치료로 고려를 할 수도 있고, 뭐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로 제거를 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통증이 아니라 이 친구가 다리에 마비 증상이 왔어요. 어떤 동작이 안 되냐면 깨금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L5와 S1 사이에 신경이 눌렸을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이 위로 들리는 그런 증상들, 그 다음에 발등을 무릎 쪽으로 당기는 동작들이 먼저 대부분 잘 안 되는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심하게 밀려 나오다 보니까 중심부까지 침범이 되어서 까치발이 안 되는 증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MRI 분석한 걸 보면 17세고요. 예, 작년에 이제 촬영한 영상입니다. L5와 S1에 디스크가 좁아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전방전이증이 약하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판독지에 나와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다 설명해 주겠지라고 기대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디스크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해 주시고 전방전이증에 대한 건 얘기를 안 해 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쪽에 병변이 보이죠. 병변이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보디빌딩을 하는 친구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치료를 해서 감각이 돌아와서 운동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는 당연히 치료를 하면 당연히 되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앞으로 계속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고중량을 많이 치게 되고 격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친구인데, 이쯤에서 지금 수술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주사 치료에 대한 얘기만 하고 전방 전이증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감각이 돌아오고 나서도 동일한 운동법으로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나 스쿼트라든지 아니면 데드리프트, 이런 동작을 했을 때 이 전방 전이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하실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PT, 즉 퍼스널 트레이닝이잖아요. 퍼스널 트레이닝을 할 때 고객의 몸 상태에 따라서 데드리프트에 대한 동일한 효과를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시켜주셔야지, 만약에 전방전증이 있는 환자에게 허리 근력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데드리프트 할게요, 이런 처방을 하시는 거는 정말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를 막아주는 운동을 하면서 데드리프트를 할 수밖에 없다면 데드리프트와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다른 동작들을 얘기를 해주시다든가, 아니면 허리의 만곡이나 허리의 각도를, 요추 각도를 조절해 주시면서 트레이닝을 시켜주셔야지, 보디빌딩 할 때 뭐 데드리프트를 안 하면 보디빌딩을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에 대한 판독을 읽고, 또 사실은 판독지를 나중에 봤어요. MRI랑 그 다음에 엑스레이만 보고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지인이,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방전이증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병원에서 수술만 얘기를 했다. 근데 이 수술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병원에서도 그랬대요. 그래서 다른 데 한 번 더 가보고 결정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나마 양심적인 병원이었는데, 음, 꽤 오랫동안 병원을 다녔던 곳이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보디빌딩을 한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요런
중요한 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전방전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운동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시죠. 왜냐하면 전방전해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것도 못 들었을 뿐더러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대부분 전방전해증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선천적인 경우도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선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지도를 하면서 네가 허리에 이런 질환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네가 반드시 고려를 해서 트레이닝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다음에 또다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술을 제1순위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학생과 부모님에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반드시 이렇게 차후에 예상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상담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통증만 없어졌다고 그래서 재활이 끝났고 통증만 없어졌다고 그래서 모든 케어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형태적 결함이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얘기를 해서 고려가 되는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이 올바른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고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제 해봐. 그렇지. 다시. 옳지. 이제 최대한 버텨보자. 얼마나 버티는지. 하나, 둘, 2초 정도. 다시 이제 들어서 발목 까딱까딱 해봐. 오케이. 이 힘이 좀 들어가는구나. 벌써 완성됐네요. 어때요? 참 쉽죠?